반갑습니다. 대학과 학생의 연결고리 입시통 나쌤입니다. 오늘은 유료 대입 컨설팅의 실체를 알려줌으로써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절약해주는 컨텐츠로 갈 거예요. 돈만 밝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실력보다 언변으로 접근한다는 거야. 합격자 명단도 없고 그걸 증명할 서류도 없으면서 내가 서울대를 100명 보냈다, 의대를 100명 보냈다,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처음에 학생들이 왔을 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얻게 되면 원내, 원외로 합격자 명단과 이런 것들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진짜 실력이 있는 곳은 허위 과장 광고를 잘하는 곳, 고액을 받는 곳이 좋은 곳이 아니라 검증된 실력으로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데 도움을 주게 되고 나중에 합격 이후에 그 학생들이 지인, 친구, 후배들을 소개함으로써 자연히 홍보가 되게 되어 있어. 내 자랑 같아서 좀 그렇지만 입시 컨설팅을 15년, 국어강의를 24년 하면서 최근 7년 연속, 이제 올해 8년 차인데 정원 마감 중이야. 고맙게도 나랑 같이 함께 했던 친구들이 그 입시 결과가 나온 다음에 후배 또는 부모님끼리의 지인 또는 친인척, 신입생 문의가 있어. 그래서 단 한 번도 외부 광고를 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튜브 채널에서도 학원 이름이나 내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 거야. 앞으로도 쭉 그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여러분이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다루어 볼게요. 학생들을 상담하거나 수업하는 곳은 100%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교습 과목에 컨설팅을 추가해서 신고된 금액 안에서 받아야 돼. 현재 서울을 기준으로 1분에 5,000원, 물론 좀 비싼 편이야. 1분당 5,000원, 1시간에 상담하면 약 30만원 정도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그 금액을 초과한다 그러면 불법이야. 부모님만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만 해서도 운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소서, 여러분들의 생기부, 면접, 논술, 대학 원서 상담에 당사자 본인이 빠질 수는 없겠지. 학생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교육청 허가가 적용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허가업체가 아니거나 초과 징수를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알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냐면 상담을 다 받아. 누릴 건 누려야지. 그 다음 거기에서 영수증을 가지고 종료된 이후에 교육청에 신고를 하면 돼. 경우에 따라서는 녹음 기능, 영수증 첨부 사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 이런 영상을 보는 그 불법적인 사람들은 기분이 언짢을 수 있겠지만 법이 그래. 그들이 먼저 법을 어긴 거야. 우리가 치사한 게 아니라. 그게 싫으면 불법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육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비나 상담실에 사업자 등록증, 학원 설립 허가증, 교습 과목 및 교습비 목록이 다 게시되어 있어야 해. 왜 이런 걸 강조하냐면 불법적인 곳을 이용하잖아. 나중에 수시 원서가 접수가 끝나고 난 다음 합격자 발표를 하는 동안 그 기간 동안 업체가 사라져. 물론 따지고 보면 그 업체가 불합격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100% 학생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합격자 명단이 없다는 것은 이 학생이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피드백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컴플레인이 제기되었을 때 방법이 없겠지. 문을 닫고 사라지는 일명 떴다방이 되는 거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 더 활성화되어서 블로그나 카페,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코로나를 핑계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좋게 보면 이 시대에 맞게끔 변화한 거지만 그 온라인을 상담하겠다라고 하는 당사자와 업체의 명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곳은 절대 이용하면 안 돼. 연락처만 없애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 허가업체가 아니니까. 그리고 코로나 핑계 상담할 때 학생, 부모님, 상담자 3명인데 집합 장소도 아닌데 거리 두면 되잖아? 근데 코로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두 번째, 대입 컨설팅의 전공, 학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내가 서울대 출신이다, 의대 출신이다, 또는 교육공학이랑 교육학과 출신이다 이러면서 내가 컨설팅 전문가다라고 하는데 교육공학이랑 교육학과에서는 컨설팅을 가르쳐주는 과가 아니야. 의대 출신과 서울대 출신은 더 거리가 멀겠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전문가냐?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있고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같이 원서 작업을 해보고 자소서로 같이 고민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학생이 자신의 성적보다 좋은 곳에 붙었을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혹시나 수시에서 결과가 안 좋다면 어떻게 해서든 정시 또는 추가 모집까지 이용을 해서 이 학생이 대학 가는 것까지 지켜보고 함께 희노애락을 즐길 수 있는 상담자가 전문 컨설턴트라는 거야. 그리고 몇 명을 보내봤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생각할 때 전국에 최소 60, 70개 대학 이상, 100개 대학 이상을 보내본 경험이 있어야 돼. 그리고 매년 최소 7, 80명, 100명 이상씩은 지도를 해봐야 돼. 그래야지만 그만큼의 학교들을 다 경험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전문가라 칭할 수 있는 거지. 상담자, 컨설턴트가 학벌이 높으면 좋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스카이를 나온 것과 내가 아이들과 함께 잘 생활하고 잘 지도해서 스카이를 많이 보낸 건 다른 거잖아. 입학사정관도 마찬가지인데 뉴스를 검색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 대학 소속 입학사정관은 97.8%가 단기
계약직이야. 그 계약직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를 만든 대학과 교육부가 문제라는 거지. 몇 달 해보고 직장을 잃었어. 원서 기간에만 이용을 당한 거지. 전국 고교를 돌면서 영업을 한 거야.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이 재능을 활용해야지 고액 불법 컨설턴트가 되는 거야. 입시철에 그런 입학사정관의 영업 활동들이 장점도 있지만 잘못된 점도 많이 있어. 일선 고교의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입학사정관 이러면 대학 교수님과 동급으로 취급을 하는데 그들이 그 소속 대학에 대한 정보들은 조금 가지고 있겠지만 타 대학에 대한 입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아. 여러 군데 고등학교에서 A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B, C, D, E 대학들을 막 이야기를 해. 자기가 원서 상담을 직접 해서 학생을 보내본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말을 그 내용 속에 잘못된 내용을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믿고 추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입학사정관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제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들도 생계나 그런 재능을 활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런 길로 빠지는 거야. 이런 원론적인 문제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홍보를 해야 되고 그때 교수님들을 보낼 수는 없잖아. 이런 제도적 문제가 이런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 세 번째,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입시 컨설턴트든 학생들이든 이해했으면 좋겠어. 보통 그런 업체에서 컨설팅을 하는 분들은 3, 4주 또는 한 달 전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서류를 미리 보내고 결제를 하라 그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미리 보내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야. 첫째, 자료를 다 입력해야 돼. 여러분의 성적,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거기서 출력된 프린트물을 주고 그걸 설명해 줘. 프로그램과 컴퓨터가 없으면 상담조차 안 된다는 거지. 정량평가는 수치화할 수 있는 성적과 같은 것들로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보는 거야. 정성평가는 생기부 상해, 봉사, 독서, 동아리, 교내 활동, 수상 이런 것들이야. 그건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도 없고 상담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학생의 스토리가 만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유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나 같은 경우에는 초기 상담을 비용을 받지 않고 약 30분 정도 상담을 해. 근데 그 30분 가운데 3분에서 5분이면 충분히 아이의 성적과 생기부, 모의고사 성적 다 보고 상향은 어디까지, 적정은 어디까지, 하향은 어디까지인지 바로 보여. 부족한 부분은 학생에게 직접 구두로 물어봐. 그리고 바로 시작할 수 있어야지. 그게 안 되면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시간에 차라리 입시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돈만 밝히는 게 잘못된 거야. 실력은 없는데. 물론 그런 정량평가는 교과 전형이랑 수능 전형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 많은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고 이 정도 성적의 이과면 어느 정도 합격률이라는 게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이야. 네 번째, 최소 대입 컨설팅을 하려면 대학과 학과에 대한 정보는 다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학교 주변에 숙소로 마련할 곳들, 기숙사의 수용 규모, 도서관, 취업지원센터, 산학협력관, 연구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변의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어떤지, 중심가와의 교통편은 어떤지 최소 그 정도는 알고 학생을 보내야 하는 거지. 3만 가지 정도의 직업 종류가 있어. 웬만한 종합대학의 학과도 뭐 140개, 150개가 넘는 대학들도 많아. 제어계측을 전공하게 되면 전기전자와 다른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지, 관련 자격증은 뭐가 있는지, 취업에는 어떤 측면에서 유리한지, 복수전공, 부전공, 전과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전공 수업, 자격증 최소한 이런 정도는 다 알고 학생한테 이과를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어. 이 학교를 나오게 되면 너는 어떤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거야. 그런 정보도 없이 단순히 점수만 가지고 이 학교를 가야 한다, 이 학교는 가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엔 정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거지. 다섯 번째, 지방의 중상위권이나 중위권 학생들은 서울 가서 상담받지 마. 서울 경기에서 컨설팅을 하는 업체나 사람들은 지방 도시 이름도 몰라. 그게 어디에 있는지, 학교는 어떤지. 내가 나름 광역시에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말고 그 주변까지도 전부 다 학교의 입결을 조사하고 장단점을 보고서로 작성을 하고 특징과 전형에 대해서 분석해서 자료를 보내주면 계속 돈을 주겠대. 왜? 매년 입시가 조금씩 바뀌니까. 그런데 지방 아이들의 서울을 올라가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애들을 모두 서울에 보낼 수는 없으니까. 아주 유명한 1, 2위를 다투는 온라인 사교육 업체야. 자기 소속 컨설턴트들이 지방 대학에 대한 정보가 없대. 지방을 무시하면 안 돼. 내가 자기들 수발드는 사람은 아니잖아. 서울의 메이저 대학이 아니라면 지방의 가성비 더 좋은 대학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서울의 업체는 그 대학의 장점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야. 지방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좋은 대학이 있음에도 묻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서울 안으로 밀어넣는 거지. 학생들 입장에서의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졌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야. 부모님하고 멀어져야 되고 간섭받기 싫은 거고 서울에서 놀고 싶은 거지. 상위권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가성비 효율성이 더 좋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거지. 끝으로 정리하면 컨설팅 하는 사람들의 학벌, 전공보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학생들을 지도해 봤는지 합격시켜 봤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 서울의 메이저 업체라 하더라도 5년치, 10년치 합격생 명단이 없으면 가지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의 시간과 금전적인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입시 일정에 여러분들을 도와줄 동반자, 조력자가 필요한 거거든. 학생들을 이용하는 불법적인 곳에 고액을 갖다 바치지 마. 일단 비싼 고액을 받는 곳은 무조건 걸러. 자, 오늘 유료 컨설팅의 실체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하신다면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